안녕하세요. 파산권자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6년 전에 회생 면책을 하고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한 사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62년생이고요. 환가 사건은 없었습니다. 면책 의견이죠. 폐지 신청. 채권자의 이의도 없었고, 주거 이력은 2004년, 2011년도 제주시 채무자 명의 임차, 주로 제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부터는 강서구 배우자 명의 보증금 1055만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요양원 요양보호사였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무직이고요. 어깨 및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남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비톡촉이 심해졌으며 남편이 스트레스 천식을 앓게 됨 이후 식당 일과 기간제 교사 일을 하면서 생활했으나 비톡촉이 너무 심하여 2004년도 이제 제주도로 가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정착하였고 2008년부터 13년까지 개인회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대출받아 생활하다가 빚이 누적되어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57세고요. 무직,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30살, 20살 회사원 대학생입니다. 빚은 1억 8,187만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회생을 했을 때 이거 지금 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1억 1천 개인 채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13년 10월이니까 요건 파산 이후로 이제 발급받은 거고요. 국민행복기금 한빛자산관리대부 이런 것도 좀 빠진 게 아마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회생에서 이런 경우도 이런 회생 같은 원인으로 파산은 못 하는데 회생은 어떻게 회생에서 누락된 거 회생은 효력이 없죠. 이거는 다시 파산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파산하고 회생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거는 아마 파산에서는 빠졌을 거예요. 2천만원이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고요. 배우자 명의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증금. 의견은 간단합니다. 부친이 이제 52년 전 사망했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30년 전 사망. 6년 전 제주에서 거주할 때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을 받았으나 이후 실직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다시 파산이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배우자 명의 보증금 1,000만원이 가게의 유일한 재산이고 자녀 명의 12년 된 중고차도 자녀들 명의로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산 폐지 절차 및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을 통해서 한번 면책을 받으면 5년이 지나기 전에 들어오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을 하고서 다시 파산을 면책을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 됩니다. 7년 전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이고 또 재량 면책도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지금 도저히 이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서 도저히 어떤 변제 회생도 못해요. 근데 채무를 갚을 능력은 없고 이런 경우에 다시 파산 들어와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죠. 5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다만 또 재량 면책이 있기 때문에 면책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추세가 파산 면책이 파산조합, 회생 파산조합, 파산 회생조합, 회생 회생조합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런 조합으로 해서 2번 이상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 위기도 수시로 오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이런 건 예상도 못했죠. 그렇죠? 이제 경기에 주는 충격은 참 상상 이상이죠. 그야말로 진짜 대공황처럼 경제공황처럼 뻗어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기본소득이다 재난소득이다 해서 돈을 그냥 뭐 무제한으로 퍼붓고 있죠. 다음에 뭐 양적 완화, 그냥 그야말로 돈을 시중에다가 뿌리는 거죠.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 환매 조건부, 달러, 유동성 확보해서 스와프, 이렇듯 지금 돈 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 전쟁으로 이어졌죠. 2차 세계대전, 뭐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다 어떤 먼 근원은 대공황이죠. 그렇듯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국과 세계 미국과는 또 경제 전쟁 중이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잘 생존 대비해야 됩니다. 일단 병에서 코로나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제 위기에서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도산, 개인의 승이든 개인 파산이든 현명하게 이용해서 나름대로 잘 활용만 하면 뭐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지만 많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